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관문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챙겨야 될 치아 건강이죠. 자, 부실한 치아와 잇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2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리함과 기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많이들 떠올리시죠? 자, 사람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 과정과 방법, 환자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국 원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50대의) 근력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70대) 장할아버지. 일주일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다행히 이상 증상이 없어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임플란트 치료 문제 없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백신 치료를 받으신 분들, 저희 어머니, 네. 아버님도 다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네. 치료 괜찮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질문 많이 주십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예방 접종 예약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께서 예약하신 날 이틀 전까지는 임플란트 수술을 비롯한 모든 치과에서의 수술을 받는 것과 백신 접종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수술 시에 저희가 방사선 촬영도 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항생제, 소염 진통제 등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에 의해서도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당일날은 치과 치료를 미루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네. 대부분들은 백신 접종이 끝나신 후로부터 네.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면역력이 약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치과 치료는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걸 많이 권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7일 정도는 미뤘다가 네네. 치과 치료를 받는 거를 권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치과는 워낙 두렵다 보니까 또 치과를 가지 않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요. 네. 갈 때 되면 가야 되잖아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아, 끝나고 네. 상품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우리 임지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셔서 네.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예방과 치료를 하신다면 100세 시대에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생활 속에서의 팁은 여러분들께서 악습관, 구강 악습관도 있거든요. 이 구강 악습관만 없어져도 네. 자연치아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구강 악습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고 본인들이나 아니면 옆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갈이가 있고 네. 생소하실 텐데 이 악물기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한번 치아를 꽉 물어보시면 이 오각 부위가 상당히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텐데 네. 여러분들 편안한 상태에 계시게 되면 이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본인들은 느낄 수 있죠. 치아가 위치아 아래치아가 2에서
4mm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일과 중에 많은 순간순간 침 삼키는 때를 제외한 나머지 때에 떠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무는 습관들이 있으실 거고, 다행히도 우리가 주무시지 않고 수면 중이 아닐 때는 스스로 꽉 물었다가 이 부위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5초에서 10초 사이에 치아를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밤중에 나쁜 꿈에 시달리다 보면 치아끼리 물지 않고 잘 주무시다가 악몽 꾸는 순간에 꽉 무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엄청난 힘을 주게 되거든요. 이때 이악물기 증상이 몇 년간 지속되게 되면 이 아래 앞니들은 완전히 갈려서 형체가 없어지고, 네. 위의 치아들은 안쪽 면의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80세의 남자분이시고, 이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이 위의 치아만 거의 보이시고 아랫니가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10년 전부터 치아를 말씀하실 때 입을 이렇게 계속 가리는 습관이 있으셨고,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치과를 찾아오시게 된 이유는 6개월 전부터 입안이 건조하기 시작해서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될 때가 가끔 있다 보니까 친구분들이 막 놀린 겁니다. 너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좀 이따가 치매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스트레스죠. 네. 여러 곳에 병원을 다녔지만 다들 해답을 주지 못했고, 저는 사실은 이분을 뵙자마자 아, 이거 구강악습관, 이갈이 이악물기 때문에 치아 높이가 낮아져서 그렇다, 이거를 알 수가 있었고, 이분에게 구강악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분께서 동의하셔서 이 아래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와 아래에 어금니 물었을 때 이 위치하는 공간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고, 아래에서는 제가 이분을 약 4.8mm 정도 어금니를 높였을 때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분은 이 악물기 있기 전에 어떤 모양일까 예측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이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사실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이 동일한 같은 80대 분이라고 하면 안 믿겠죠. 이런 식으로 치아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턱관절과 척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입을 가리지도 않으시고, 네. 이제는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분께서 친구들 만날 때 야, 나 요새 말 잘하지? 이렇게 이제 아주 생활을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하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구강 악습관이 뭐 턱관절이라든지 발음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 척추에까지 또 미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환자한테 부담이 낮아지는 게 사실인데 네. 워낙 뭐 치과 가는 거 무섭잖아요. 미루게 네. 되는데 혹시 뭐 좀 쉽게 네. 안 아프게 치료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모든 치과 치료에 있어서 사실 좀 더 편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안정되면 편안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곳에서 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네. 원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죠.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찾아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장님하고 소통이 좀 되면 네. 그 상태에서 치과 의사와 환자 간의 마음 교류가 되면 아무래도 공포감은 좀 사라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의 노력인 겁니다.
마취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마취만 편하게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정말 가볍게 오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주사기를 그냥 바로 찌르면서 그때 한번 아프고 마취액이 또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부풀어 오르는 압통 때문에 또 한번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취 방법보다는 여러분들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잇몸을 발라서 마취하고 30초를 기다린 후에 컴퓨터로 속도가 천천히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마취가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아마 치과 치료 안 믿었을 텐데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고 시청자분들 이 어금니 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치아를 만든 부분입니다. 이분의 지난 치과 경력을 보시게 되면 어금니 4군데의 수술을 다 받으셨는데 네. 맨 먼저 한쪽 부분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모르시니까 대충 그냥 그럭저럭 수술하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를 아는 순간 두 번째 수술할 때는 마취할 때 이거 좀 아프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금니 수술하는 시점에서는 이분께서 마취할 때 계속 긴장하고 계시면서 수술 끝날 때까지 마취로 인한 긴장이 계속됐던 나머지 댁에 가셔서 이제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온 몸에 힘을 주다 보니까 몸살 감기로 며칠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이분께서 4번째 어금니 수술할 때는 약속 시간을 2번이나 어길 정도로 이분께서 이제 계속 치과 가기를 미루셨는데 마취가 무서워서. 근데 이 앞니 쪽 지금 자세히 보시면 2개 치아가 부러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보기 싫은 상태가 마취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시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셨는데 문제는 치아는 이게 개수대로 없다 보면 네. 옆에서 일을 담당하면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아래 치아가 불행히도 7개 치아가 더 움직여서 2개는 부러지고 위아래 7개 치아가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혀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발음하시기 힘들고 그렇죠. 진지 드시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께서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마취를 좀 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치과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앞서서 설명드린 2단계 마취법을 이분한테 설명드리니까 네. 설명하지 마시고 무조건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2단계 마취를 했을 때 이분께서 정말 마취 끝난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단계 수면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9개 치아를 빼고 7개의 임플란트 뿌리까지 다 심어드렸고 이분이 사실은 이 아래쪽 임플란트를 치아를 하기 위해서 2달 뒤에 오셨을 때는 원장님 저 이제 자는 수면 방식 안 하고 그냥 전에 했던 그 편안한 2단계 마취 해주시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이 위아래 치아가 임플란트 식립된 곳에 머리가 올라갈 때까지 더 이상 수면 치료 없이 그냥 의식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6개월마다 검진하실 때 원장님 저 이제 전날 저녁에 잠 못 자는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처럼 좀 치과 의사의 노력과 어떤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한 마음의 소통 속에서 치과 공포증은 사라질 수 있다고 저한테 또 한번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런 상황을 알려주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중에는 뭐 치아를 상실해도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자, 이런 분들도 좀 편안하게 치료를 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100세 시대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 치과에 오늘도 뭐 90 되신 분도 오시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 같으면 임플란트를 안 하셨거든요. 음, 근데 요새는 내가 설사 몇 년 살더라도 뭐든지 드셔야겠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네. 혈압 당뇨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네네. 한 번에 한두 개밖에는 치아를 뽑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가 한 10개 이상 빼야 되는 경우라면 거의 한 2달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두 개씩 매번 빼야 되고 빼고 나서 또 이 피 멎어야 되니까 손 물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이틀 동안은 또 따뜻한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니까 음식도 좀 차갑게 드셔야 돼서 남아있는 치아가 또 시리기도 하고 이런 불편 때문에 에이 나 2달간 고생하느니 그냥 그때그때 진통제 먹고 말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수면 치료와 더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고 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18개의 치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까맣까맣한 부위가 보일 텐데 16개 치아가 염증으로 꽉 차서 몇 개월 전에 16개 치아는 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진통제도만 드시고 이분께서 사실은 아드님 중에 60대 중반의 큰아드님하고 같이 이제 진지를 드시는 과정에서 네. 식사가 다 끝나고 아버님이 뭔가 약을 드실 때 아드님이 이렇게 보니까 진통제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이제 어르신께서 자제분한테 설명을 쭉 했던 겁니다. 사실은 내가 6개월 전에 여기가 좀 아파서 가서 사진 찍으니까 18개 중에 16개를 다 빼야만 뭔가 할 수 있다는데 이 빼는 데만도 한 2달 이상 걸린다니 이거 내가 혈압 걱정도 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께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됐고 저는 이제 이 사진 찍고 나서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네. 다행히 염증이 신경이라든가 이 위에 상악동 구조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한 번에 다 빼면서 염증 처치를 20-30분 하고 그 후에 임플란트 뿌리를 심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자제분하고 어르신한테 설명을 드린 거죠. 오늘 하셔도 되고 약속 잡아도 되는데 주무시는 동안 16개 빼고 13개의 임플란트 뿌리 심었으면 좋겠고 2개 남아있는 것도 더 상하지 않도록 신경치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은 굉장히 고민하셨고 아드님은 진통제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뭔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하는 정성 어린 효심으로 인해서 어르신께서 이제 주무시는 동안 그날 이렇게 16개를 빼고 네. 13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여기 지금 하얀 선 2개가 보일 텐데 신경치료도 사실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잘 주무셔 주셨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신경치료까지 끝난 그래서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아래쪽은 2달 지나서 이제 치아가 다 완성돼서 편안해지셨고 위에 쪽은 4개월 만에 완성이 됐고 최근 며칠 전에 3년 반이 되셔서 7번째 이제 치료 정기 검진을 오셨던 거고 네. 이분께서 저한테 또 힘을 주신 게 뭐냐면 원장님 나 그때 3년 반 전에 진통제를 계속 먹었다면 네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다. 아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치아 잘 만들어서 나 뼈다귀도 먹고 다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 좋다. 네. 그리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였다. 그래서 이 어르신을 통해서 정말
주무시는 동안 좀 치과 의사들이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을 보편화시킨다면 정말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 횟수 줄이면서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몇 년 전부터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분이 만족해 하시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보람도 네. 많이 느끼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심어야 또 부작용을 줄이고 재수술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6677-0012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혹은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181 누르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아버님은 틀니를 했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고요. 또 80대 어머님은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또 70대 어머님은 임플란트를 한 곳에 음식물이 자꾸 껴서 불편하다고 해결책을 물어오셨네요. 자, 원장님 70대 어머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음식물이 자꾸 껴서 네.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정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고 네. 자연 치아의 경우에는 인대라는 특수 구조물에 의해서 탄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움직임이 좀 있으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지금 우리 어머님처럼 나 음식물 껴서 그쪽으로 식사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근데 이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자연 치아, 바로 옆에 있는 자연 치아가 건강하다면 네. 간단히 해결됩니다.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만 다시 조정을 하든 다시 만들든 해주면 음식물 안 끼게 할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임플란트 주변에 바로 옆에 치아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라면 이 움직임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컨디션 좋을 때는 조금 덜 움직이기 때문에 덜 끼고 컨디션이 나쁘면 더 많이 움직여서 더 많이 끼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신경치료하고 치아를 씌워서라도 이 부위의 움직임을 막아준다면 음식물 끼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정리해드리면 예. 주변 치아가 건강하다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주변 치아가 건강하지 않다면 주변 치아를 건강하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저 어머니 대신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머니가 올해 70세신데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임플란트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봐가지고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약을 복용하실 때 한 알만 드시는 경우라면 관계가 없고요. 혹시 2알 이상 되시는 경우에는 우리 이 피흐름을 좋게 하려고 하는 혈전 용해제를 같이 드시게 됩니다. 보통 뭐 아스피린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래서 요 혈전 용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혈압이 좀 높으시더라도 평상시하고 차라리 똑같이 약을 드시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무조건 정상 범주로 낮추는 개념보다는 평상시 드시던 약과 그 효능에 따라서 정해지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는 그 혈압 수준에만 들어오면 수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문제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압약 평상시랑 똑같이 복용하시되
혹시 2알 이상이면 혈전 용해제 피하시면 되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데 있어서 주무시면서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뭐냐면 네. 혈압이 있으신데 아무리 혈압약을 드셨어도 내가 너무 긴장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무시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무의식 세계에서 받기 때문에 혈압약에 의해서 충분히 조율이 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셨을 때 훨씬 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께서 치아가 빠진 자리라 하는 경우라면 수술할 때 절개하고 할 건지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낼 건지 상담하시면 좋고, 네. 또 치아가 있는 자리를 빼고 심을 경우라면 빼면서 바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 뿌리 식립이 가능한지도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혈압약은 똑같이 복용하시되 피흐름이 좋게 하는 약만 좀 이틀 정도 빼놓으시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주변에 주무시면서 할 수 있다면 혈압 문제는 또 한번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빠져 있는 자리라면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지, 이를 빼야 된다면 빼는 날 가능한지 확인해 어떤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1요. 81세시고요.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운전발 하나도 없어요. 위에가. 아래는요? 아래는 그대로 씹을만 해요. 틀리세요. 자연 치아가 몇 개가 있으신가요? 그 전에 이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강대보다 쏙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임플란트로 네.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예. 설명드릴게요. 아마 제가 30년 경험에서 보면 어머님 지금 표현이 아래는 뭐 치아가 어느 정도 존재하시는 것 같고, 그 아랫니에 맞춘 개수만큼만 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틀니 장착 안 하시고 진지 드실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네. 이 위에 쪽에서는 혹시 이제 이 빠지신 지 기간이 좀 오래되셨으면 이 폭이 좀 좁고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잇몸뼈가 흡수가 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치아가 빠져 있는 자리에 뼈 양이 평균적으로만 있으시면 네.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심을 수도 있고요. 혹시 인근 치과나 가셨는데 임플란트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 뼈 이식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판단해서 임플란트도 심으면서 뼈 이식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만약에 어금니까지 밑에 치아가 다 있으시다면 위에 최소 8개를 심었을 때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8개 수술을 한쪽하고 일주일 뒤에 한쪽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무시면서 한 번에 다 해주시게 되면 기간이 그만큼 짧을 수도 있고, 네. 일단 수술이 끝났다 생각이 되면 마음은 그만큼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실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위턱의 경우에는 한 3개월 반에서 6개월 사이가 지나야만이 치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시 틀니를 잠깐 사용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치료 가능하다고 하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니 전체가 없으시면 많이 불편하실 테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젊으신 분이세요. 남자분의 사연인데 6년 전 왼쪽 위 어금니 한 개를 제외한 전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당뇨와 치아 염증이 심했고요. 지금 앞니 4개 부위 임플란트가 흔들려 치과를 가니 제거 후 다시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더군요. 당뇨가 있고 항상 잇몸 염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다시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갈까요? 이참에 틀니로 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당뇨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불신이 생긴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이제 오늘도 사실은 방송 나오기 전에 상담 중에서 제가 꼭 질문받는 대목이 원장님 혹시 이 임플란트 하면 평생 쓰나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평생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단지 5년 쓸 거라면 7, 8년을 쓰게 할 수 있느냐. 똑같은 조건에서 10년 쓸 거라면 15년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실력과 그런 게 겸비되어 있느냐. 이런 대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한테 먼저 말씀드릴 거는 당뇨가 있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틀니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시면 잇몸뼈가 상당히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치아는 저장력, 우리 식사할 때 꽉꽉 씹는 힘이 치아는 잇몸뼈에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인대라는 구조에 의해서 충격을 한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틀니를 장착하시면 이런 엄청난 저장력이 잇몸뼈에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잇몸뼈는 틀니를 몇 년 꼈냐에 따라서 길이도 줄어들고 폭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으면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틀니는 제 경우라면 아마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안 하셨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점은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시술해 주신 원장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게 어떤 조처를 앞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예방에 중점을 두셨어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실 불편감을 거의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아마 정말 내가 이게 심각하다 느껴서 가면 이미 제거할 시기도 지나버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뼈는 한번 녹았을 때 다시 재생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6개월마다 검진을 하면서 적당한 시간에서 임플란트를 가볍게 바꿔준다면 이 기존의 잇몸뼈는 남아있게 되는데 지금 이분처럼 너무 많이 움직여서 안에가 엉망이 돼서 오시는 경우라면 다시 심을 때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기존 병원에서도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거 더 이상 못하니까 좀 저보다 잘하는 원장님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진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이제 권유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의 이 잇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균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앞니 쪽은 일단 뼈 양이 너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뼈 이식하고 한 6개월 이상 지나서 심어야 되고 다행히 조금이라도 뼈가 남아 있다면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해 드려야 되고 그 시간부터 이제 본인께서는 댁에 가셔서 반드시 하루에 한두 번은 잇몸 쪽에 마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이분이 정말 다시 잇몸 염증균이 더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관리를 해주면 아마 평생은 아니더라도 쓰는 기간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믿을 수 있는 원장님과 함께 서로 노력하면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잇몸 관리하는데 시간 투자를 좀 댁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러면 아마 문제없이 할 거고, 틀니 장착하시는 순간 굉장히 후회하시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니까 틀니로 인해서 뼈가 더 없어지면 네네. 임플란트가 더 힘들어지니까 틀니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뇨가 심하고 치아 염증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원장님께서 이제 치아 염증을 네네.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사용을 네네. 권해주시긴 하셨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계속해서 아프고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치과 방문을 좀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제가 지금 인슐린 맞으시면서 뭐 당뇨 수치가 한 400, 500 되시는 분들도 네. 수술을 지금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 이 당뇨 3분 중에 2분은 다행히 아무 문제 없으신데 한 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시냐면 네. 저희가 봐서는 상처 부위도 상당히 깨끗하고 잘 아물고 있는데 약 2주 정도 통증이 있는 경우를 좀 경험했고요.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잇몸 쪽에 염증 제어를 잘한 상태에서는 사실 당뇨 없으신 분에 비해서 결코 임플란트 수명이 아하. 짧지 않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뇨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술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분을 경험을 가지고 정말 정확한 수술을 해드렸냐 아니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요새 네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의 얘기 잘 참고하시면서 꾸준하게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뭐 상담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네.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뭐 절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구멍을 예. 뚫어서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알아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뭐 새로운 방법이 있나 보죠? 어떤 방법이죠?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벌써 몇 년째 많은 원장님들이 방송이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개는 하는데 이제 대다수의 치과 의사들이 쓰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런 게 맞나? 이런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에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과 방문하셔서 치아가 빠진 상태에 가시게 되면 원장님들이 잇몸을 많이 이렇게 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눈으로 잇몸뼈의 폭을 확인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심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 보시면서 이 턱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턱이 네모 반듯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부위는 웨이브가 이렇게 져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위에서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임플란트 뿌리를 심었지만 밑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절개하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좋은 방향을 찾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오늘은 이 특수핀을 이용한 방식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고 이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왼쪽에 2개의 어금니가 빠지셨고 오른쪽에 3개 치아, 그래서 이 윗턱에 부분 틀니를 장착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요즘 이제 고민이 생기신 이유가 틀니를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이 끝에 있는 고리가 들어가는 치아들이 시큰시큰하니까 경험적으로 야 이거 계속 이러다가 몇 개월 안으로 최소 이 3개 치아를 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무섭다지만 뭐 자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나 이제 틀니 그만 쓰고 치아 빼기 전에 한번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곳의 치과에 갔는데 일부 치과에서는 이 오른쪽은 폭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왼쪽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좁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왼쪽은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안 됩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잇몸 절개하고 뼈 이식 해놓은 상태에서 8개월 후에 임플란트 뿌리 심습니다. 그리고 잇몸 뼈 이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틀니는 2달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성 시간을 이분께 설명드렸을 때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후에가 완성이 된다는 말 때문에 이분께서는 틀니도 바로 장착하고 수술 기간이나 완성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특수핀 방식을 설명드렸고 지금 이 2번째 사진 보시면 이 좁은 데도 2개 핀이 위치해 있고 넓은 데 3개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핀을 위치시키고 이 상태에서 CT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핀과 뼈의 방향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뼈 방향에 가장 좋은 데 들어간 핀의 위치가 있다면 그대로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면 되고 만약에 10도, 15도 방향을 틀어줘서 좋은 것 같으면 방향만 틀면 되고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이 3번째 사진 보시면 실이 없죠. 꿰맨 자국이. 네. 네, 임플란트 식립된 당일 사진인데 이렇게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 2가지 목적 달성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잇몸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일날 틀니를 바로 쓰실 수가 있어서 좋아하셨고 네. 2번째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아니고 상처를 거의 내지 않은 도움으로 인해서 네. 4개월 만에 치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틀니도 바로 수술 날부터 장착해서 좋았고 네. 1년이 4개월 만에 끝나서 좋았고 그래서 2가지를 다 만족하셨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워낙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이제 떠올리다 보니까 틀니를 하셨던 분들도 임플란트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하는 동안 틀니를 끼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 불편함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네. 이 틀니를 장착하시다가 보면 이 힘이 직접적으로 이 잇몸뼈에 닿다 보니까 네. 폭이 좁아지고 길이가 짧아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일부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 이거 굉장히 힘들고 곤란한데 왜 고생하려고 하세요? 그냥 틀니 끼시죠. 그리고 일부 치과에서는 폭이 너무 좁고 길이가 짧으니까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잇몸을 많이 절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2달간 잇몸 변형 때문에 그리고 2달 안에 힘을 주게 되면 뼈가 다 흡수될 수 있으니까 성공을 위해서 틀니는 2, 3개월 장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질문 주신 대로 100세 시대에 나 이거 편안하게 해서 뭐든지 다 먹고 싶은데 네네. 틀니를 당장 2, 3개월 못 끼고 또 기간도 1년 이상 걸리고 야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그런 분들에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특수핀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75세의 남자분이시고 요 위턱의 오른쪽에 치아가 하나만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분 틀니가 덜썩덜썩 이 왼쪽이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으셔서 이분께서 이제 인근 치과에 여러 곳에 가셨을 때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틀니를 그냥 쓰는 게 괜히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설명을 너무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틀니도 수술 날부터 바로 쓰고 네.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사실은 이분을 뵈면서 이제 75세면 100세까지 최소 25년 이상을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렇죠. 뭐든지 다 드시면 스트레스 해소되고 몸에서 영양분 섭취가 골고루 되면서 전신 건강 좋아지면 네. 당뇨 혈압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에게 이왕 아버님 오셨으면 차라리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서라도 틀리다 안 하는 게 어떨까요?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윗턱에 7개, 아래턱에 6개, 13개만 심으면 이분은 틀리다 안 해도 되는 제 모의수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절레절레 손을 흔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제가 이 먼 거리를 한 이유가 근처에서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옆집 사람이 5개 임플란트 하고 와서 2주간 바깥 출입 안 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제가 지금 13개를 심으면 저 집에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걱정되시면 처음부터 목적하셨던 윗턱에는 2개만 더 심어서 틀니를 좀 편하게 하고 아래 틀니가 상대적으로 모든 분들이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만이라도 주무시는 동안 수술하니까 이참에 틀니로부터 벗어나시죠 해서 승낙하셨고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잇몸 절개해야 된다는 부위에 핀을 이렇게 2개 위치시켜서 방향을 받은 겁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갔는데 꿰맨 자국 없고 상처가 거의 없으시죠. 이 아래쪽에 지금 자리를 보시면 잇몸뼈가 상당히 얇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데도 6개의 핀이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상처가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꿰맨 자국 없고 잇몸 변형 없이 임플란트 뿌리 심고 뼈 이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도 바로 장착하시고 또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2달 뒤에 임플란트 완전히 완성이 돼서 틀니 없이 이제 생활하시고 이 위에는 4개월 후에 완성을 해드려서 부분 틀니로 이제 양쪽에 균형이 잡히니까 오셔서 원장님 이제 엿이나 끈적거리는 거 드시지 말라고 해서 그거 말고는 저 요새 삼겹살 물렁뼈도 잘 먹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고 이분께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한 3년 정도 돼서 최근에 오셔서 저한테 아주 좋은 정보 주신 거는 잘 먹어서 그런지 당뇨도 이제 약 안 드시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해결하고 계시고 혈압약도 한 알에서 반 알로 줄였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뵈면서 틀니 끼시는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임플란트로 바꿔드리면 뭐든지 다 드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전신 건강도 좋아지는구나. 요걸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네요. 적절한 사례를 살펴본 것 같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매거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관계로 저희가 짧게 문자 상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주의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9년 전에 어금니를 임플란트 했는데 요 근래 갑자기 임플란트를 한 어금니 잇몸이 발갛게 부었다가 1시간 후에는 부었던 주위가 붓기는 빠졌는데 색깔이 변해 있는데요. 아프지는 않고 피가 난다거나 염증 증세도 없습니다.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치과에 먼저 방문을 하셔서 이 9년 동안 사용했던 높이, 꽉꽉 무는 이 높이가 처음 맞춰준 높이하고 같은지가 확인이 한번 돼야 되고요. 만약에 같은 높이였다면 지금 임플란트 주변에 청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잇몸에 자연치아처럼 염증 반응이 온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피가 안 난다는 걸 봐서는 1mm 정도 내려갔지만 잇몸은 건강해졌다고 추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 경우에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면봉 같은 아니면 이 소원을 이용해서 이 그 잇몸 주변을 갖다가 네. 특수 어떤 약재를 쓰면 더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잇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시중에 있는 이 물 뿌리면서 잇몸을 강화시키는 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셔도 좋은데 주의하실 거는 네. 거기에 있는 최고 단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저단으로 쓰거나 중간 정도로 써야 되고 네. 만약에 이 물 뿌리는 걸 쓰는데 잇몸이 따끔거린다. 그러면 피는 안 나지만 잇몸에 아직 염증 반응이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뿌렸을 때 아프지 않을 때까지 자가 관리하시는 게 좋고 네.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치과 방문하셔서 사진 찍어서 뼈가 온전히 있는가, 높이가 9년 전에 맞춰준 높이가 그대로 잘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가 우선 확인된 후에는 댁에서 자가요법으로 잇몸 마사지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임플란트 아마 1mm 내려갔어도 밑에 쪽에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관리 팁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아마 지금도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있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의사항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요새 건강 생각하셔서 치과 의사가 처방 준 약을 많이 다 안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어떤 속이 너무 쓰리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런 부작용만 아니라면 그 수술한 원장님이 그 상태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치과 의사 처방된 약을 그대로 좀 드시면 좋겠고 네. 혹시 임플란트를 계획하신다면 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주무시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치아를 절개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이걸 다 시술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하시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구강 악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좀 이약물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치과 질환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치과 방문하는 거 꼭 생활화하시고 네. 구강 악습관만 없앤다면 예. 100세 시대에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오래 건강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건강매거진 2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